어쨌든 뭐, 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지금은 좀 어떤 그 직장의 어떤 규칙적인 삶과는 좀 거리를 좀 두고 있는 삶이 한 몇 년째 이어지고 있죠. 뭐 일을 음,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어떤 딱 9 to 6의 한국적인 어떤 고질적인 그런 생체 사이클로 돌아가면은 그와 같은 굴레 속에서 다시 불안 속에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균형 잡히지 못한 삶에서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예, 겪어봤으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균형을 잡는 어떤 그 훈련이 좀 잘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질문은 원래 이렇게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쉬지 못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러면 사회 초년생으로서 겪어야 했던 일과 어떤 휴식의 분리를 잘 하지 못했다. 그렇죠. 그런 거에 좀, 그리고 개인의 그런 어떤 뜻이, 예, 성격도 있겠죠. 성격도 있고, 그러니까 예, 뭔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맞아요. 것들이 있었던 거죠. 예. 개인적인 성향에 관련한 일이란 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저는 혼자임을 좋아하지만 사람도 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번아웃에 가까울 정도의 진짜 극도의 피로감은 이 사람 때문에 느낀 게 있어요. 저는 음, 뭐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니라 어떤 경우였냐면은 이 제가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멀리 떠나기 전에 항상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군대 가기 전이나 그리고 캐나다로 떠나기 전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뭐 한국으로 제가 휴가를 갈 때 등등 그때는 제가 그들을 모두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을 소화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 굉장히 타이트해요 진짜. 그래서 만약에 제 휴가가 14일이라고 하면 14번의 만남도 굉장히 빡세죠. 그죠. 타이트한 스케줄이죠. 14일인데 14번의 만남을 가진다고 하면. 근데 저는 그 와중에도 뭐 점심 약속, 아점 약속, 또 뭐 가족과 따로, 어머니나 아버지랑 따로 산책이나 커피, 뭐 이런 일정들까지 막 우겨 넣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인제 술도 마시기 싫지만 마셔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래서 몸이 막 고장 나는 느낌까지도 들긴 하는데, 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심지어 당일로 서울에서 대구를 갔다 오는 일정에서도, 출발은 곤지암에서 했네요. 그 전날 곤지암에서 자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대구를 가고 서울로 복귀를 했다가 서울로 복귀한 서울역에서 또 친구를 만나는 그런 뭐 살인적인 일정까지, 그리고 캐나다에서 온 거였거든요 그게. 캐나다에서 한국에 가서 다음날 일어나서 친구들과 점심 먹고 저녁에 곤지암 가서 곤지암 자고 뭐 이런 했던데 좀 자발적이긴 한 거죠. 이 쉬지 못한 이유는 결국에는 내 사람들이 좋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반가운 얼굴들 그리고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들 이런 즐거운 시간들이 이 하나하나가 저에게 있어는 제가 몇 년 전에 느낀 건데 이 찬란한 추억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내 인생에 새겨지고 만들어지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번아웃이긴 하지만 그만큼의 정신적인 보상이 있어서 제가 음, 아직 다 놓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일정이지만 이 사람과 만나면서 휴식, 회복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저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좀 특이한, 예, 번아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번아웃과 동시에 어떤 즐거운 휴식도 되는 그런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휴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가 자신만의 휴식의 어떤 비법, 노하우 같은 것이 있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집중을 하자면 이런 쉼을 하나의 능력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좀 키울 수 있을까요? 음, 이번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이 휴식도 분명히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쉬지 못하면 제대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지만 반복하는 일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 직장인들이 이 퇴근하고
매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잠을 미루고 유튜브나 그렇죠. 뭐 혼술, 그리고 게임 등을 합니다. 그 마음은 저도 겪어봐서 알지만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해요. 내 소중한 하루 중에서 이 24시간 중에서 4시간 한번 못 가진 것에 대한 억울함, 뭐 그죠? 그리고 맞습니다. 분노, 예, 이 속상함들이 들어있는 거죠. 내 인생 내가 사는데 4시간이 하나도 없잖아. 이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잠을 미루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저도 서울에서 일산까지 편도 통근 시간 뭐 2시간을 다닌 경험이 있어요. 출근이 7시, 그리고 뭐 퇴근 아무리 빨리 한데도 집에 오면 뭐 9시 이런 생활을 전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저도 그러면서도 뭐 기껏해야 수면 시간이 6시간 남짓이었을 텐데, 아무리 뭐 밥 빨리 먹고 잔다 해도 그랬는데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뭐 개콘을 본다든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생 때는 주말 알바를 늘 해왔기 때문에, 또 그때는 많이 놀고 싶잖아요. 대학생 때는 이 불금을 꼭 즐기고 싶어서 항상 불금, 뭐 음주를 즐기고 토요일 알바를, 주말 알바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뭔가 내 체력 100%를 주말 알바에 쓰는 건 아까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야, 일부러 친구랑 같이 야, 우리 한 50%만 같이 50%만 맞추면 되지. 이러면서 워낙 그 일도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도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30분도 나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만큼 불행한 삶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를 못하고, 예, 이런 삶을 사고 있는지 아닌가 생각을 한데요.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정말 짧은, 정말 꿀맛 같은 이런 시간에, 여유 시간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좀 포기하고 휴식을 취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특히나 30대, 40대 들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게, 이게 제대로 쉬어주지 않으면, 뭐 20대 때는 젊으니까, 그리고 뭐 완벽한 그때 뭐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30대, 40대 들어서 쉬지 않으면 당장 생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반복되면 가정의 평화까지 깨지는 일이 이제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하나를 이루려면 하나를 좀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 30대에 이런 훈련을 미리 해서, 이런 훈련들을 미리 해서 능력을 좀 길러서 40, 50대에는 좀 영리한 휴식, 나에게 맞는 휴식, 효과적인 휴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휴식을 미루고 내 시간을 갖는 그런 심리는 결국에는 일하는 자체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더불어서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나에게 전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이게 너무 그냥 팍팍하고 인생이 고되기 때문에 우리 20, 30대에 나에게 맞는 일, 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좀 찾아가고 탐색하는 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음, 제가 지금부터가 좀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말이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때요? 그럼 코벨은 이 휴식이 하나의 능력이라고 정의한다면 어떻게 함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음. 이게 좀 이 질문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까 음, 음, 제가 음. 바로 전 질문의 그 말미에 일과 삶을 구분짓는 어떤 훈련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렸었잖아요. 네. 그렇죠. 훈련이 예. 또,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쉬는 것의 죄책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그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편하고 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마음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취미를 하고자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쉽지 않고 음, 저도 쉽지 않습니다. 네. 처음엔 불편하고 낯설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변화하는 존재고 변해야만 하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낯섦을 넘어서 쉬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과거의 내 이전의 삶보다는 일과 그 삶의 어떤 경계를 좀 구분 지을 수 있는 요령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요새 많이 하는 어떤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쉬는 스킬이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스킬이기도 한데, 우리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거를 쉴 때 분리하지 못하다 보면 제대로 된 회복, 힐링을 못 하니까 혹시나 어떤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에서, 혹은 뭐 직장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망하면서 속도 상하고 여태까지의 시간도 뭐 아까울 때도 있고, 뭐 그 사람이 계속 미워지고 막 그런 게 계속 떠올릴 때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이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고 있는 시간조차도 아깝다. 음.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왜 한테 실망하지? 얘는 이 정도였던 건데 뭐.' 내가 오히려 이 사람이 여기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음에 더 큰 기대 안 가지면 되겠네.' 이 정도로 생각해 두고 나아가는 겁니다. 뭐 이 사람이 친구였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볼 사람이 계속 볼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 보고, 뭐 '계속 볼 사람이다. 근데 이 정도까지만 기대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면은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는 시간, 그것도 진짜 아깝잖아요. 그거를 하면 좀 더 이렇게 수월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개인적인 어떤 스킬이라면 스킬인데 좀 나눠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어떤 쉼에 대한 노하우이기도 하지만 어떤 대인 관계에 대한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음. 그렇죠. 정확하게는 대인 관계가 맞는데, 네. 예. 짜증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쉴 때도 막 머리에 막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막 맞습니다. 예. 부하가 치밀을 때도 있고. 어. 그런데 그 귀한 시간 거기에 쓰시지 말라. 제가 이렇게 좀 전해 드리고 싶고. 직장에는 그 필연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저는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캐나다에서도 없는 건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에든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거기에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요. 그러면 우리가 쉬고 있으면,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이 방바닥에 누워 있으면 게으른 자식 뭐 이런 "쉼은 게으름이다."라는 사회적 통념은 이 언제부터, 그리고 왜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사회를 좀 지배하게 됐는지, 이 얘기를 아까 우리 보릿고기 얘기가 나와서 좀 연관되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좀 해 볼까 싶어요. 네. 코벨 아까 이야기를 좀 이어서,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우리의 머리를 강력하게 지배하는 이유는 음. 무엇일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절대 빈곤을 벗어나서 산업화를 이뤄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형성된 어떤 일종의 강박이죠. 음. 그리고 물론 실제로도 그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시급한 과제였죠. 음.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했던 시대고, 그래서 돈 벌러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막 해외에도 뭐 서독에도 가고 뭐 중동에도 가고 많이들 가셨잖아요. 예.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여가나 인권, 권리 주장 같은 것은 어떤 인식조차도 없었고, 음. 물론 있었다 해도 그게 지켜지는 경우도 잘 없었고, 그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죠. 음. 물론 거기에는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도 더해졌고요. 음. 그렇게 그 우리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수일 없이 일하고 야근도 하고 정말 열심히 일만 해서 이루어낸 발전이고 생존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대는 쉬는 것은 사치고 늘 생존을 위해서 일해야 하며 가만히 있는 것을 못 견뎌야 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뭐 여기부터 어떤 재밌는 얘기 나오는 것 뭐 같은데. 그 대체 휴일 같은 거 요즘 참 좀 잘 부여하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놀 거 다 놀고 언제 일을 하냐."고 꼭 말씀을 하세요. 예.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큰일 나는 줄.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토요일, 일요일도 쉬는데 그것까지 쉬면 언제 일을 하냐는 겁니다. 그렇게 놀 거 다 놀고 언제 일하냐고 그렇게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예. 하지만 음. 현실은 불행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OECD 네. 상위권 항상 우리가 차지하고 있죠. 뭐 근무 네. 시간이나. 네. 그래서 연차도 마음대로 못 쓰고 눈치를 봐야 하고 맞아요. 그마저도 못 쓰는 사람도 부지기 쓰고
뭐, 두파라는 또 특히나 뭐, 체감하겠지만은, 육아휴직 같은 건 한국에서 잘 쓸 수 없죠. 특히나 남성애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없앨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다 돌아가시고 완전한 세대 교체가 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런다 해도 우리도 이미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음. 그만큼 한국의 어떤 역사가 남긴 슬픈 폐해지만 그만큼 뿌리 깊게 박힌 거라서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그리고 없앤다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좀 슬프지만 비관스러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 성장의 근간이 된 것도 사실이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거 사실이긴 한데 그게 또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성장했을 때는 이 뭔가 내가 열심히 산 만큼의 결과가 손에 쥐어지고 이게 눈에 보이는 사회 성장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단맛들이 좀 그때그때 좀 쥐어졌던 건데 요새는 성장률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고 음음. 예. 그리고 좀 전에 코벨이 말한 인권이나 뭐 이런 것은 상당한 교육 이 수준과 더불어서 자아, 뭐 실현, 인권 이런 것들은 대두되고 있는데 그거와 현실 간의 괴리감은 큰 거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사회의 뻔한 성공 스토리가 우리가 맨날 뭐 대학은 4당 오락, 그다음에 뭐 사회는 주경야독,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리고 뭐 항상 부지런해라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뭐랄까요 성장의 주 요인이 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현대 세대가 아무래도 지금의 시대는 변화와는 좀 이렇게 어울리는 말 지금도 어울릴까? 뭐 부지런해서 솔직히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들과는 조금 사회 분위기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조금은 좀 다른 것 같다. 저도 그렇게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